Israel's future according to Bible prophecy. Shall be able. We can't know the future, yet Daniel 12:10 tells us, none of the wicked shall understand, but the wise shall be able to understand. So Almighty God said, in the days when Great Britain and Russia are powers in the earth, I am coming to the world to put down the thrones of men and to establish my kingdom. How astounding is this? That in 550 BC, Almighty God prophesie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where we would come from. I mean, we're talking about 2,300 years in advance. It appears the scriptures tell us, as well as Yossi Beilin earlier in 2013 told us, that this will be an interim agreement. As a matter of fact, Beilin quoted Netanyahu as saying that he would okay a provisional Palestinian state. So what will be the provisions of this interim agreement? First thing, it will turn the West Bank, which is biblical Judea, Samaria, over to the Palestinians as soon as the agreement is consummated. Furthermore, the Temple Mount is a source of tremendous conflict. That 37 acres, that is the most disputed 37 acres on the planet. Right now, the Muslims worship there. They have the Dome of the Rock and the Al-Aqsa Mosque. But this is the holiest place for the Jewish people. This is where their first temple stood, their second temple stood. And so there's a lot of strife over it right now. Well, this agreement is going to put this under a sharing arrangement. Both Muslims and Jews will be able to worship there, and it will be under international supervisio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홀로코스트 기억의 날을 맞아 야드바셈을 방문한 네타냐후 총리는 추모식 연설에서 이스라엘의 대팔레스타인 정책에 대한 서방의 비판 여론을 나치에 비유하며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탱크 포격으로 가자 지구 칸 유니스에서 자신의 집에 있던 팔레스타인 여성 한 명이 숨졌다고 나세르 병원 측이 현지 시간 5일 밝혔습니다. 최근 하마스의 10차례에 걸친 총기 공격과 박격포 공격, 땅굴에 관련해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첫 희생자입니다. 터키 정부가 순위파 급진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시리아의 지상군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총리는 터키 내부와 외부에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모두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홀로코스트 기억의 날을 맞아 야드바셈을 방문한 네타냐후 총리는 추모식 연설에서 이스라엘의 대팔레스타인 정책에 대한 서방의 비판 여론을 나치에 비유하며 비판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예루살렘에서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예루살렘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해 이스라엘을 증오하도록 한 선동이 홀로코스트를 불러왔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반유대주의가 히틀러가 죽어도 사라지지 않았다며 서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이스라엘 선동은 이슬람이나 아랍권의 극단주의자들만큼 지독하다고 성토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러한 서방의 반유대주의 선동의 주체가 영국 의회 의원들과 스웨덴 정부 관료들, 그리고 프랑스 여론 주도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이스라엘 정부의 동예루살렘 성지 관리를 비판한 유네스코의 결의에 대해 유네스코가 피해자를 가해자로,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유네스코는 지난 15일 아랍 국가들을 주도로 동예루살렘을 2000년 이전 상태로 돌려야 한다는 결의를 채택하면서 이스라엘 당국이 유대교의 가짜 무덤을 만들려 한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해 유대인들을 죽여라라는 뜻의 마을 이름을 변경한 이후 극우파들의 난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AP통신이 현지 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주민 50여 명의 스페인 북부 마을은 지난해 주민 투표를 통해 유대인들을 죽여라라는 의미의 마을 이름 카스트리오 마타 후디오스를 유대인의 언덕이라는 뜻의 카스트리오 모타 데 후디오스로 변경했습니다. 마을 이름을 바꾼 뒤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대표들이 마을을 찾을 때마다 항의 시위뿐만 아니라 총 6차례에 걸쳐 공공기물 훼손 사태가 벌어졌다고 마을 측은 설명했습니다. 홀로코스트가 발생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서방 세계까지 퍼진 반유대주의는 홀로코스트가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드바셈에서 이종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탱크 포격으로 가자 지구 칸 유니스에서 자신의 집에 있던 팔레스타인 여성 한 명이 숨졌다고 나세르 병원 측이 현지 시간 5일 밝혔습니다. 4일 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역 4곳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겨냥한 거듭되는 공격에 대응해 전투기로 가자 지구 북부 하마스 테러 시설 4곳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숨진 여성의 신원은 제이나 알 아모르로 확인됐으며 탱크 포격은 이스라엘군을 겨냥한 가자 지구 무장 세력의 박격포 공격에 대한 반격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한편 알 아모르는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첫 희생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일 이후 가자 지구 국경 근처에서 팔레스타인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박격포와 총기 공격을 받아 공습과 포격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스라엘 법원이 팔레스타인 10대 청소년을 산채로 불태워 살해한 이스라엘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CNN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가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지방법원은 이날 팔레스타인 청소년 모하메드 아부 크데이르를 불태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요세프 벤 다비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납치 등 다른 혐의도 인정해 징역 20년형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크데이르의 유가족에게 15만 세켈, 한화로 약 4,570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벤 다비드의 범행을 도운 이스라엘인 2명에게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1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벤 다비드는 2014년 7월 공범 2명과 함께 동예루살렘에서 크데이르를 납치한 뒤 숲으로 끌고 가 불태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소 당시 검찰은 이번 납치와 살해는 상상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재판 초기 벤 다비드는 법정에 출석해 나는 메시아다라고 외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일 선고가 내려질 때는 피해자 가족에게 내가 벌인 모든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터키 정부가 순위파 급진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시리아의 지상군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아흐메트 다부토올루 터키 총리는 현지 시간 4일 아랍권 전문 매체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터키 내부와 외부에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모두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주도 서방연합군과 별개로 독자적인 IS 격퇴전 이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다부토올루 터키 총리는 자국 방어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국제적 합의를 지지한다며 IS는 전 세계가 우려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터키 총리는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끝에 결국 물러난다고 현지 시간 5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서방 안보 체제의 중심축인 나토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이스라엘 일간 하르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를 하기에 앞서 이스라엘이 28개의 회원국을 둔 나토와의 관계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이스라엘 대표부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네타냐후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은 나토의 초청과 브뤼셀의 대표부 설립 제안을 조만간 수용할 것이라며 세계 각국은 테러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대처와 기술력, 정보망 등으로 우리와 협력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나토도 지난 3일 나토 본부에 이스라엘 공식 대표부가 들어서는 것에 이스라엘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행보는 나토 회원국인 터키가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와중에 이루어졌다고 AFP 통신이 분석했습니다. 터키는 그간 이스라엘의 나토 합류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등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더욱 악화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러시아의 관계가 양측의 군사력 대결로 치달으며 갈수록 긴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서로 실제 무력 충돌에 대비한 접경지역 군사력 확대에 나서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몇 개월 내로 러시아 서부 군강구의 3개 사단을 새로 창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지난 1월 서부 지역 사단 창설 계획을 이미 언급한 바 있으나 이 같은 계획을 몇 개월 내에 이행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건 처음입니다. 신설될 부대들의 병력 규모는 한 개 사단이 약 10,000명으로 모두 30,000명 규모가 될 것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이 관측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의 임시 휴전 지역을 북부 알레포로 확대하기로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현지 시간 4일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양국이 3일 오후에 휴전을 알레포시와 그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전이 지속되는 데 필요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시리아 민간인을 상대로 한 공격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휴전은 다마스쿠스 표준시 기준으로 5일 0시 1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